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원래는 적어도 일주일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득이하게 2주일이 되어버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더 풍부한 컨텐츠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레이와 원년이 밝았는데 레이와부터는 좀 더 발전한 일주일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황제가 이런 바뀌는 일본에서는 나름 중요한 시기에 또 천황과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019년에 일본 천황과에 대한 이슈를 딱 두 가지 꼽아보라고 한다면 하나는 레이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이 히사이토라는 사람의 중학교 입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사이토라는 인물은 헤이세이 시대의 이 아키히토, 그 다음 레이와의 나루히토 천황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인 후미히토가 다음을 이어받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히사이토의 차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연호에는 천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올해 특별한 또 환가를 위한 중학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차노미즈 여대 부속중학교라는 일반적인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게 꽤나 그때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26일 히사이토의 이 교실 좌석에 칼 2개를 놓아놓고 도주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천황가에 대해서 도전한다라는 이름으로 크게 소동이 한번 났었습니다. 천황가의 입학으로 이렇게 이 중학교의 경호가 더 강해졌을 테인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교내로 들여보내게 했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교내에서 히사이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찾았냐라는 또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왜 이런 것을 공격하느냐 하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29일에 56세인 하세가와 카오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는 보수공사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칭하면서 학교에 들어왔다고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사상적 배경이라던가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질 예정이니 저희도 후속 보도를 통해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 천황가 폐지를 주장하는 일본 내 일부 조직 중 하나일까요? 이게 레이와 원년을 전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걸 보면은 또 시기를 노리고 있던 계획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WTO 한국 역전승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죠?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측이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WTO에서 이제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 측에게 잘못을 따져묻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 피고를 공격하기보다는 이 재판소가 오심을 했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본도 WTO를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22일부터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벨기에 이렇게 총 6개국의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 회담을 할 때마다 WTO의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 라고 계속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베는 WTO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논의를 결론적으로는 피하는 형태로 결론을 내버린다 라는 식으로 비판에 나섰고 또 2심을 맡은 상급위원회가 이 실질적인 이유도 없이 결과를 뒤집은 게 정말 유감이다 라고 계속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의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는 등 이 일본의 외교가 힘을 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또 힘을 받은 일본은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WTO 개혁에 대한 방안을 안건으로 이야기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외교 등에서 이렇게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이 만약에 패소했다면 또 당연한 결과다 라고 일본에서 이렇게 밝혔을 텐데 일본 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WTO가 문제가 있다 라고 밝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 측에서 졌어도 한국도 이제 여러 나라에게 부당하다라고 밝혔을 테지만 뭐 미국 대통령의 지지까지 끌어냈다는 게 일본 외교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된 판결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뭐 이렇게 WTO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게 한국에게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일본이 또 근데 이를 정당화를 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문을 두드린다던가 아니면 한국을 비판한다던가 이럴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좀 더 주의 깊게 이를 관찰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쿄 이케부쿠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승용차가 폭주하여 지나가던 모녀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시선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뭐 안타까운 교통사고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뒤에 경찰 당국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일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87세의 이이즈카 코조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딸과 어머니를 친 후에 이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받고 멈췄다고 하는데요. 뭐 이 사람이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을 밟았다라는 것이 뭐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은 이 이이즈카라는 노인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본 결과 이이즈카가 은퇴했던 경제산업성 관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경찰이 이 범죄자를 특별 대우하고 있다 라고 일본이 뒤집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이 고령자 운전 제한의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인터넷상에서 노인 대 젊은 층 이런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서 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를 통해서 고령자 면허 반납이 법제화될지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령자 분이 면허를 반납한다면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등 혜택은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경찰의 특별 대우 문제도 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버닝썬 사건이 이 경찰에 관심을 돌리는데 트리거가 되었다면 이 사건이 일본에서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